네, 자 반갑습니다. 자 벌써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뵙네요. 이제 적응이 조금 되어가고 있죠. 자 우리의 목표는 국토교육법이 어떻게 생겨먹은 법인가 요걸 빨리 파악하시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우리 국토교육법은 한마디로 계속 제가 얘기하죠. 계획법이에요. 계획법. 그래서 계획을 만들어서 우리 국토를 뭐 한다? 자, 집행을 하는 거지요. 요 집행을 하기 전에 우리 국토 기본법이란 법이 있었죠.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은 국토 기본법이란 법이 있었고 이 법은 무슨 계획을 수립했어요? 국토 종합계획이란 걸 수립했지요. 이 계획을 수립해서 이 법은 뭐 하던가 우리 국토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했죠. 자, 방향하면 세 가지 기억합니다. 첫 번째는 장기 발전 방향이다. 장기란 건 몇 년 단위다? 20년 단위다. 너무 기니까 10년, 20년 단위는 5년마다 다시 타당성 검토를 했죠.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된 게 있으면 뭐 한다? 수정한다는 얘기잖아요. 자, 두 번째는 이 계획은 대략적인 계획이고 우리를 현타대한 직접적인 뭐가 없고 구속력이 없는 계획이죠. 자, 구속력이 있으면은 우리는 그걸 행정처분으로 인정을 하고 그 계획에 대해서도 행정쟁송, 쉽게 말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죠. 근데 구속력이 없는 건 행정처분이 아니었죠. 소송 제기하지 못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방향만 잡아놓는다고 이 방향이 목적이 달성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구체적으로 뭘 하셔야 돼? 집행을 해야지. 자, 이 방향을 하나씩 집행을 해 나가는 거예요. 자, 집행을 한다는 것은 개발을 할 때는 뭐하고 개발을 하도록 하고 절대 개발하면 안 되는 동네는 보존을 하도록 해야 되겠죠. 개발하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 뭐도 해야 돼? 이걸 우리는 집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야 방향이 목적이 달성이 되겠죠. 이렇게 하는 법이 무슨 법이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시는 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죠. 자, 이 법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계획의 이름이에요. 이 계획의 이름이 뭡니까? 도시군계획이죠. 자, 이 의미는 우리 국토종합계획의 우리 국토 전체 방향은 당연히 국가가 잡겠지만 맞지요? 그 방향을 구체적으로 집행해 나가는 건 뭐 단위로 집행을 한다? 도시군을 단위로 집행한다. 이 말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방분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법은 지방분권에 기초한 법이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자꾸 지자체한테만 한다? 내려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도시군은 두 가지 계획을 우리는 도시군 계획이라고 했어요. 자, 도시군 계획이라는 얘기는 도시군 계획이라는 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도시군에서 수립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제 알지요? 뭐를? 도시군이 뭔지? 도시군이 뭐예요? 특광시군이지요. 그러면 특광시군에서 수립하는 계획이 몇 개다? 두 개다. 첫 번째는 도시군에서 뭐를 먼저 했어? 스케치를 먼저 했지요. 스케치하는 계획을 무슨 계획이라 불러요? 도시군의 기본계획이라 부르고 자, 이 스케치를 바탕으로 도시군에서 물감을 칠한다. 이 물감 칠하는 계획을 무슨 계획? 관리계획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계획 만들어서 집행을 하겠다는 게 이 법인데 집행을 하는 계획은 이 관리계획이에요. 이 기본계획이 존재하는 이유는 관리계획이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는 스케치, 밑그림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당연히 뭐가 나와? 관리계획이 나오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계획은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맞지요? 자, 어쨌든 도시군 기본계획은 방향 잡는 계획이다. 스케치하는 계획이고 관리계획이 구체적으로 뭐한다? 집행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방향 한번 해봅니다. 방향은 무슨 방향? 장기 발전 방향. 자, 장기 발전 방향이지만 우리 국토계획법에는
20년 단위 이런 말은 없었어요. 그런 말은 없고 뭐 대부분 20년 단위로 수립을 합니다. 그러나 20년 단위란 말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계략적이고 우리를 구속하지 않는다. 자, 뭘 보신 거냐면 이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의의를 보신 거예요. 자, 방금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도시군이 특광시군이라면 특광시군에서 장기적인 뭐를 제시한다? 발전의 방향을 제시한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는 기본계획은 스케치는 한꺼번에 다 그리려면서 그래서 기본계획은 반드시 무슨 계획이 돼야 돼? 종합계획이 돼야 된다. 이렇게 했죠. 스케치 다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첫 번째는 장기발전 방향, 두 번째는 종합계획, 세 번째는 관리계획 수립의 뭐 지침 요 세 가지 했어요. 자, 그리고 이 계획에 뭐도 봤어요? 성격도 봤죠. 방금 했잖아. 계략적이고 구속력이 없고 이런 게 성격이에요. 성격. 자, 관리계획도 의의를 볼까?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특광시군에 대해서 얘는 뭐 하려고? 집행하려고. 그럼 특광시군을 뭐 하려고? 개발, 정비, 보존하려고 수립하는 계획. 이게 뭐다?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의의를 받고 얘는 성격이 계략적일까요? 구체적일까요? 얘는 우리를 구속하거든. 얘는 우리를 여기를 주거지역 딱 정해놓고요. 여기는 그걸 우리를 지키도록 하는 구속하는 법이야. 이걸 계략적으로 하면 안 되겠지. 얘는 구체적입니다. 우리를 구속합니다. 그러면 얘는 행정처분으로 봐요, 안 봐요? 보지. 행정처분으로 보지. 그래서 이 관리계획이 잘 못 되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뭐를 제기할 수 있다?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격이 좀 다르다, 그지요? 그거 공부하신 거예요. 의, 성격 받는. 자, 세 번째는 이 계획 파트는 우리 시험에서 그냥 결론적으로 요 절차 요 부분이 늘 문제가 돼요.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근데 우리는 한계는 알고 있다, 그지요? 계획 만들 때는 반드시 누구 의견을 들어야 돼? 주민 의견 들어. 주민은 공청회하는 게 있고 열람하는 게 있고 이렇게 공부했지요. 그 절차는 우리가 알아요. 절차는 아는데 우리가 지금 뭐를 공부하신다냐? 방향 잡는 스케치. 이 방향은 지금 국가가 제시한 방향을 우리가 지금 집행하려고 이 법이 있는 거죠. 그럼 국가가 잡은 방향을 어긋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국계법에서 만드는 요 세 가지 계획은 전부 국가계획에 맞아야 돼. 국가계획에 안 맞으면 국가계획이 우선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 방향 잡는 계획은 도시군에서 특광시군에서 마음대로 못 잡아. 그래서 이 방향 잡는 계획은 절차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뭐를 받아야 된다고요?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승인은 누구한테 받는 것이죠? 국가한테 받아야지. 국가 방향에 맞아야 되니까. 그렇죠? 일단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야. 국가한테 방향 승인 받는다. 그럼 관리계획은 승인을 받아요? 안 받아도 돼요? 이미 사람으로 치면은 나는 가수가 되겠다 하고 방향 승인 났잖아. 그럼 그걸 집행할 때는 승인을 일일이 받아요? 안 받아도 돼? 안 받아도 되지. 승인 받았잖아, 이미. 가수하라고. 그럼 기타를 사고 피아노를 사고 뭐를 하고 할 때는 자기가 스스로만 한다 입안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죠. 그래서 관리계획은 수립하려고 승인받는 계획이 아니고 승인받는 것 중에 뭐를 하지? 이걸 뭐라고 한다? 입안. 그래, 그걸로 해서 결정해서 집행한다. 그래, 입안에서 결정하는 거지요. 자, 승인은 본래 개념 자체가 위의 관청이 승인한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결정은 자기 자신이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본래는 입안한 자와 결정한 자가 어떻게 맞는 거예요? 같아야지.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는 1번 계획이 무슨 계획이 있었어요? 한 개 도시가 아니고 몇 개 도시? 2개 이상. 2개 이상의 도시를 무슨 도시? 광역도시. 그래서 우리는 이 계획을 뭐라고 부르고? 광역도시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도시군은 특광시군에서 수립하지요. 그러니까 누가 수립해? 특광시군에서 수립해.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에서 수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수립해? 서울시장이. 우리 특광시군 이걸 모르면 안 돼. 도시군이 뭐죠? 특광.
특시, 특도, 시, 군이죠. 이게 도시군이잖아. 이게 도시군. 그러면 서울은 서울을 도시로 본다니까. 서울 밑에는 뭐가 있어요? 구가 있지. 구를 도시로 보는 게 아니라고. 서울시를 도시로 보는 거야. 그럼 서울시를 놓고 그림을 그려. 누가? 서울시장이. 그러니까 우리 국토계획법은 구가 나오는 법이 아니에요. 구청장이 나오는 법이 아니라니까. 서울시장이 나오는 법이라고. 광역시를 도시로 보기 때문에 광역시 밑에 구를 도시로 보지 않아요. 광역시 밑에는 뭐도 있어요? 그래서 광역시 안에 구나 군이 나오는 법이 아니야. 이 법은 광역시장이 나오는 법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국토계획법은 구가 나오면 안 돼. 구청장이 나오면 안 돼. 그럼 구하고 늘 같이 따라다니는 놈이 누구예요? 광역시 군이죠. 구청장이 광역시 군이 있나 없나를 찾으려면 구청장이 있나 없나를 찾으면 돼. 구청장이 나오면 당연히 누구도 따라 나와? 광역시 군도 있고, 구청장이 없으면 당연히 누구도 없어요? 광역시 군도 없는 거야. 응? 광역시 군이 있어 없어라고 물을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야. 여기하고 나중에 정비법에 가면 한번 나와. 그러면 나머지는 군수 이렇게 하면 광역시 군수도 있고 도안의 군수도 있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광역시 군수는 빼는 거예요. 특시 특도는 당연히 지가 나와야지요. 자, 그런데 도지역에서는 도가 아니고 시군이 도시라며. 시군. 그래서 우리는 특광시군이 도시군이야. 그럼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시장 군수가 수립하겠지. 서울은 서울시장이 하겠지. 대구는 대구시장이 하겠지.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 누가 수립해? 특광시장 군수. 그걸 고민하면 안 되지. 이 법은 뭐를 단위로 집행하는 법이야? 특광시군을 단위로 집행하는 법이에요. 이걸 제가 첫날 말씀드렸잖아. 이걸 이해하면은 국계법의 행정청이 한 방에 정리되고, 이거 이해를 못하면은 나올 때마다 외워야 된다고. 나 특광시군 외웠는데 그럼 정리된 건가? 그거는 외운 거지 이해를 한 게 아니라고 지금. 자, 보세요. 대구는 우리 국토계획법이란 법은 대구라는 도시, 광역시를 단위로 집행하는 법이야. 대구시를 단위로 하는 법이라니까. 자, 그럼 물어봅시다. 만약에 국토계획법에서 의해서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요. 국계법에서 허가받아라고 돼 있다니까. 대구시에서. 그럼 구청장한테 허가받아, 대구시장한테 허가받아. 그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국토계획법은 허가를 받으라 그러면 무조건 누구한테 받아? 특광시장 군수한테 받는다고. 이걸 1년 내내 대답을 못해. 1년 내내. 허가권자 하면 맨날 천장 쳐다보고 천장이 뭐가 있다고 맨날 천장을 쳐다봐. 우리 국계법은 특광시 군 단위로 하는 법이라고. 허가를 받아도 특광시장 군수한테 해야 되고요. 신고를 하면 누구한테 신고할까? 당연하지. 우리 허가권자 신고관청 다 정리했네. 국계법에. 특광시군 단위로 하는 거야. 그럼 특광시군 단위가 특광시군이 도시군이니까 기본계획도 누가 수립해? 관리계획 누가 입안해? 당연하죠. 그걸 뭘 외워? 당연한 거지. 특광시장 군수가 하는 거지. 근데 요거는 위에서 승인하는 개념이고, 얘는 특광시장 군수가 입안하는데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는 개념이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됐지요? 자, 그런데 이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것은 한 개의 도시에서 수립하는 게 아니었죠. 광역도시라는 말 자체가 두 개 이상의 도시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두 개 이상의 도시를 묶었잖아. 그 묶은 범위를 존을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광역계획권 이렇게 불렀잖아. 기억나시죠? 대구하고 경산을 이렇게 지하철 뚫는다고 묶었잖아요. 그걸 뭐라 불렀어? 광역계획권이라고 불렀잖아. 자,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야. 공법은 1시간을 빠져도 못 따라와.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야. 처음부터 쭉 연결되는 거거든. 그래서 처음에 힘들더라도요, 복습을 하셔가지고 쭉 이렇게 따라와 줘야 돼. 11월 달에 그냥 앉아만 있어가지고 되는 공부가 아니라니까. 그렇게 공부를 해놓고서는 나중에 시험 칠 때는 가가지고는 문제 어렵다고 공법 공부 안 된다고 난리를 쳐. 공부를 안 해놓고서는. 우리 학습 전략이 뭐야?
공부 안 하는 거지. 학습 전략이라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공부하지 말라는 게 학습 전략이야. 웃기지 않아요? 그래 놓고 시험 치면 공부 어렵다고 난리를 치고 또 그럼 어렵다 난리를 치지 말든지 그러면 당연히 뭐 공부는 가락 나오는 과목이야 이렇게 하든지 공부는 안 하면서 시험 치고 나면 어렵다고 난리를 치고 참 이게 모순이죠.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나오는 모순입니다. 수년간 강의를 하면서 생각해낸 전략이에요. 그게 공부 안 하는 게. 이제 공부를 잘 이게 처음부터 해오신 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하자는 대로 차근차근 정리해 오신 분은 공법이 어렵지 않아. 6월달 되면 공부가 재밌고 수업도 재밌고 그래요. 근데 안 하잖아. 처음에. 안 하면은 나중에 가면 갈수록 내용은 많아지고 어떻게 돼? 모르지. 하기 싫은 거야. 안 되니까는 더 안 하는 거야. 그러면 누구 말을 더 들어. 하지 말라는 말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공부가 잘 되는 사람은 왜 자꾸 하지 말라고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공부가 안 되면은 공부 안 해도 합격해요라는 말이 너무너무 어떻게 된다고 귀에 쏙쏙 들어와. 그래가지고 1년을 보내. 2년을 맞이해. 2년을 맞이하면서 올해는 안 그래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3, 4월 지나면 또 똑같은 현상이 벌어져. 또 어려워. 또 누구 말이 귀에 들어와. 안 해도 돼. 이 말이 또 귀에 들어와. 또 2년이 지나가.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희 학원에서 식사를 하시면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신 분하고 식사를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1차 합격했다가 올해 2차에 떨어졌대. 저하고 공부한 건 아니겠죠. 2차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근데 그럼 뭐 10년 동안 공부하고 막 이런 거 맞는 말인데 참 듣는 사람은 가슴이 아프다. 그런 얘기 좀 하지 말아달라고 해주세요 이러더라고. 근데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공법 어렵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공법을 민법처럼 해봐 어려운가. 공법을 민법처럼 해봐 어려운가. 민법을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1년 내내 하면서도 민법이 안 돼가지고 어렵다고 난리치면서 그 3분 1도 공부 안 하면서 어렵다고 난리. 공법이 어려운 게 아니고 나는 공부를 많이 못해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래 어떤 분 저 그러더라고. 하도 공법이 어렵다길래 도대체 어떻게 공법을 일주일에 얼마만큼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요. 에이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러더라고. 그러면 상담을 할 일이 아니야 그거. 공부를 할 시간이 없으면 나하고 상담할 일이 아니라니까. 나는 진짜 열심히 하는데요. 안 돼요라면은 그게 왜 안 될까요? 라고 생각을 이야기하지만 할 시간이 없대요. 그러면서 어렵대. 특강시군이 어렵대. 처음에 11월 달에 특강시군 열심히 외웠어. 복도에서 만나면 기분 좋아. 특강시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이래 저보고. 특강시군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나는 특강시군이 이제 아는가 보다 생각하고 물어보면 또 특강시군도 몰라. 뭘 아는지는 모르겠어. 뭘 아는지를. 2개 이상의 특강시군을 요렇게 딱 묶어가지고 묶어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광역도시 계획이에요. 그럼 광역도시 계획도 똑같이 방향 스케치 계획이죠. 똑같이 스케치하는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얘나 성격이 같아요, 달라요? 똑같이 둘 다 방향이고 밑그림이니까 똑같은 거야. 장기 발전 방향이지. 계략적이지. 우리 구속해야 하네요. 안 하지. 똑같은 거야. 단 차이가 뭐냐? 얘는 광역계획권을 문건 그 목적만 달성이 되면 돼. 맞죠? 얘는 뭐가 돼야 돼? 종합계획이 돼야지. 대구시장이 대구시에 그리는 밑그림 스케치는 종합계획이 돼야 돼. 모든 내용을 다 그리는 거야. 그러나 대구시와 경산을 광역계획권을 묶어가지고 만드는 광역도시계획은 종합계획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그거는 계획권을 지정한 그 목적만 달성이 된다는 데 그게 다 다르다고. 아시겠죠? 그런 차이점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광역도시계획도 성격은 뭐 같으니까 수립을 하기 위해서 해도 뭐가 필요해요? 승인 받아야죠. 그래서 이 밑그림 2개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야. 방향은 무슨 방향이 맞아야 되니까
국가 방향이 맞아야 되니까. 그러나 성인이 떨어지면 자, 이 성인이 광역도시 성인 났잖아. 그걸 그대로 기본계획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반영하라고 그랬잖아. 반영. 그대로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관리계획이 나오는 거거든. 아시겠죠? 그래서 밑에 계획은 위에 계획에 무조건 부합돼야 된다. 부합돼야 된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성인은 당연히 우리가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에 의하면은 누구한테 승인을 받는 게 맞아요? 국장한테 받는 게 맞지? 그런데 지금은 국가가 예전에 다 국장이 승인했어. 근데 지금은 그 승인권을 시도로 내려줬다고 했거든. 내려줬어. 그럼 국장이 직접 승인하는 경우는 몇 번밖에 안 나와? 한 번. 요렇게 딱 기억하셔야 돼. 그럼 우리 시험에서 승인권자를 물어봐. 누구한테 승인 받느냐고. 그럼 국장한테 승인 받는 건 딱 한 밖에 안 나와. 나머지는 다 시도로 내려갔어. 아시겠죠? 요렇게 또 하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광역도시 계획은 일단 놔두고 요 두 가지 계획의 수립권자, 입안권자를 우리가 알아봤어요. 특광시장 군수가 당연히 수립하지. 수립. 요 수립은 특광시장 군수만 수립을 해요. 다른 자가 해도 돼요. 특광시장 군수만 해. 다른 자가 해도 돼. 요걸 이게 뭐야? 사람으로 치면 내가 자라서 뭐가 되겠다, 가수가 되겠다 하는 게 기본 계획이지요. 그건 남이 잡아줘도 돼. 내가 잡아야 돼. 내가 잡아야지. 남이 잡아주면 안 돼. 아시겠죠?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누구만 수립해? 특광시장 군수만 수립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가수를 하라고 성인이 났어. 가수를 하기 위해서 할 일이 많지. 우리가 기타를 사는 것도 관리계획이고 피아노를 사는 것도 관리계획이고 학원에 가는 것도 다 관리계획이라고 그랬거든. 관리계획은 전부 모여야 관리계획이 된다. 하나하나가 다 관리계획이다. 하나하나가 다 관리계획이에요. 아시겠죠? 기본계획은 반드시 다 모여야 그 종합계획이 돼야 되는 거고 관리계획은 그 집행하는 하나하나가 다 관리계획이야. 그럼 뭘 하지? 입안도 당연히 누가 해? 특광시장 군수가 하지. 맞죠? 그런데 엄마가 학원부터 가자 할 수 있다 없다? 그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그게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의 차이점이다. 여기는 특광시장 군수만 수립하는 거고 여기는 특광시장 군수가 당연히 입안하는 건데 뭐가 있다? 예외가 있다. 아시겠죠? 예외가 있다. 그거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 물어봅시다. 특광시장 군수가 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라는 얘기는 특광시장 군수가 아닌 자가 입안하는 거지. 특광시장 군수가 아닌 자가 누구예요? 그렇지. 국도, 국장하고 도의사. 그럼 우리는 뭘 지금 외우신 거야? 입안권자를 외운 거예요. 외운 거예요? 이해를 한 거야? 그 이해한 거야 그거. 무조건 외운 거 아니라니까. 그럼 관리계획 입안권자 물으면 원칙은 당연히 특광시장 군수가 하는데 예외적으로 국도도 입안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입안권자 결정권자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권자가 누구일까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도시군이란 말이 나오면요 2번 고민하면 돼, 안 돼? 안 돼. 무조건 그렇지. 어디에서? 특광시군에서. 누가? 특광시장 군수가. 아까 개별 만들 때도 주민 의견 넣었다며? 어느 주민? 특광시군의 주민 이렇게 가야지. 특광시군에서 하는데 뭐 당연히 특광시군 나와야지. 자, 입안권자는 원칙은 누구냐? 특광시장 군수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 특도시장 군수가 입안권자예요. 그런데 얘가 원칙이지만 예외가 있다 없다? 있다. 그 예외가 누구예요? 국도예요. 그러면 얘들이 입안을 해가지고 뭐 한다? 결정을 하죠. 결정은 위에서 결정한다. 자기가 스스로 결정한다. 자기가 결정하는 거야. 그런데 모든 입안권자에게 결정권을 주던가요? 안 줬죠. 캡이 하얀 것만 있는. 그럼 어차피 손에 분필 많지. 얘한테는 결정권을 안 줬잖아.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 볼까? 기초자치단체. 얘들은 광역이죠.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도는 광역이잖아. 도지사도 광역이잖아. 얘는 국가고. 그럼 얘들은 다 자기가 결정권이 있다 없다? 있다. 얘들이 위반하면은 다 지가 결정해. 그런데 요 기초자치단체는 위반권은 있는데 뭐가 없어? 결정권이 없어요. 그러면 시군은 어디에 있는 시군이에요? 도에 있잖아. 도에. 시군은 도에 있잖아. 그러니까 시군한테 결정권 안 준다는 말은 누구한테 결정권 준다는 거야? 도지사. 그렇죠? 도지사. 그런데 기초 중에 유일하게 결정권을 갖는 자가 누구더라? 대도시시장이었죠. 대도시. 그래서 우리 결정권은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도, 여기는 도지사. 여기는 결정권이 누구? 도지사. 대도시시장을 대도시가 결정한다는 거야. 그 요 관리 계획에 있어서는 도지사하고요 대도시가 권한이 같아요. 도지사하고 대도시는 이 관리 계획에 있어서는 권한이 같다니까. 그럼 우리는 특광시, 특시, 특도, 도를 줄여서 뭐라고 불러? 시도지사라 부르지. 광역을 뭐라 불러? 시도지사. 그러면 결정권, 관리계획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시도지사한테 있는 거야.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거라니까. 단 요 기초 중에는 누구한테만 결정권을 줘? 대도시시장한테는 줘. 이해갑니까? 그래서 관리계획 결정권자를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배운다?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이렇게 배우는 거야. 이거 외울래요? 이해할래요? 뭐라고 이해할래요? 뭐라고 이해할 거야? 관리계획 결정권은 기초한테는 없고 광역자치단체가 있다. 광역자치단체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잖아. 단 기초 중에는 누구에게만? 대도시시장은 결정권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권자가 되는 겁니다. 됐지요? 그런데 도지사가 위반해서 칠판보세요. 얘가 위반하면 누가 결정해? 도지사 위반했잖아. 누가 결정해? 얘들은 결정권이 있다니까. 광역은 지가 위반하면 다 자기가 결정하는 결정권이 있어. 얘 빼고 도지사 위반해서 누가 결정해? 아, 지가 결정하지. 도지사는 결정권자에 있잖아. 응? 그러면 국장 위반해서 누가 결정할까? 아, 당연하죠. 국장이 하죠. 그래서 국장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으로 위반을 하기 때문에 국장은 예외적으로 결정권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국장은 지가 위반하면 지가 결정하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요 위반을 한 자 중에서 결정권이 없는 자는 요 기초시장 군수죠. 대도시 빼고. 대도시는 있으니까. 그러면 요 시장 군수, 기초시장 군수가 결정권이 없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시장 군수가 결정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요 두 가지만 시장 군수한테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요 두 가지가 안 나오면 시장 군수가 결정권이 나오면 안 되는 거야. 그 두 가지가 우리가 관리계획 내용이 6개가 있었는데 기억나요? 1번이 뭐였더라? 용도지역, 용도지구였지. 응? 커피에 설탕 타는 거. 2번이 뭐였더라? 용도구역이었지. 개도 시수 기억나요? 3번이 뭐였더라?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이지. 4번이 뭐였더라?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이지. 자, 요렇게 하니까 이거 또 외워야 돼. 첫 글자 따서 외워야 되겠구나. 또 용계지 또 외워. 그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라고. 그런 건 어차피 다 알게 되는 거야. 여기 학원에 오셔가지고 맨날 꾸벅꾸벅 졸다가 그래도 도시 기본 계획이 뭔지 알아요? 그러면 안다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 하나도 안 했어. 나 학교 다닐 때 진짜로 공부 하나도 안 했어. 손 한번 들어봐. 없어요? 가끔 있던데. 그런 분도 A, B, C, D 알아 몰라? 다 안다고. 그러니까 그건 A, B, C, D와 같은 거야. 어차피 나중에 알게 되는 건 지금 억지로 외울 필요 없어. 그런데 억지로 외워야 되는 건 있어요. 안 외우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니까. 그게 많아. 그게 많아. 그것만 해도 많은데 거기에다가 안 외워도 될 것까지 억지로 외워버리면 우리는 머리가 터져버린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들어갈 공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고. 더 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자꾸 외우지 말고 그 내용 6개는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의 5번에 뭐가 있었냐면 지구 단위 계획 뭐 이런 말이 있었어. 지구. 그거만큼은 누가 결정권이 있어? 시장 군수도 결정권이 있다. 그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결정권자가 우리 교재에 있었던가요? 관리계획 입안 결정권자가 있었던가요? 있었지요. 182페이지 보면은 입안권자가 있었죠. 182페이지 박스 안에 2번 입안권자 원칙 누구? 덕광장군수. 그 동그라미 1번에 원칙이라 적어달라고 했죠. 그게 원칙이고요. 저 동그라미 3번 4번 국장 도지사 요게 예외였죠. 국토가 예외다. 예외란 말은 무슨 말이죠? 사유가 있는 거예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나오는 게 그게 예외죠. 그래서 그 사유를 뭐 적어놨는데 뭐 지금 모르셔도 됩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제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결정권자가 있었던가요?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은 결정권자가 있나? 결정 신청을 해가 입안권자가 결정권자한테 신청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권자에서 괄호 안에 뭐라 적어놨어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이렇게 적어놓고 국장 이렇게 적어놨죠. 그러니까 뭐 제대로 안 적혀 있으니까 우리 책은 그냥 한번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하시고 참고하시고 입안권자 결정권자는 이렇게 기억을 하자. 자, 일반적으로 관리계획 내용이 6개가 있는데 일반적인 관리계획은 결정권이 원칙적 누구한테 있어? 시도, 대도시 이렇게 하고 국장 위반한 거 누가 결정해? 국장. 지구단위 계획은 시장 군수도 결정권이 있다. 제가 시장 군수도 있다는 얘기는 이 말하고 같은 말이야. 얘도 결정권이 있다는 얘기는 모든 입안권자가 다 결정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 빼고는 기초시장군수는 결정권자에서 맞아. 빼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단 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됐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재 183페이지 맨 밑에 결정고시 해가지고 나와져 있죠. 결정고시 지금 뭐 몰라도 되고요. 그 효력 발생 시기 뭐 돼 있는데 지형도면 고시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죠. 뭐 나중에 다 공부하실 겁니다. 지금 몰라도 괜찮아.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행정 계획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고시나 공고를 해가지고 뭐 해줘야 돼? 알려줘야 돼. 고시나 공고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알려줘야 돼. 고시란 말은 무슨 말이냐? 알릴 고자에 보여줄 시자입니다. 자, 공고가 무슨 말이냐? 공개적으로 우리한테 뭐 한다? 알린다 이런 뜻이에요. 둘 다 알려준다는 건데, 자, 공고 고시를 할 때 국가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소식지를 관보라고 얘기합니다. 일간신문에 공고하려면 돈이 많이 들까 안 들까? 많이 들지. 모든 걸 일간신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일간신문에 해야 되지만. 그래서 일반적인 소식지. 대구시에서 대구 시민들한테 뭔가를 알려주고 싶어. 그러면 공보라는 걸 발행해. 관보와 공보의 차이는 뭐냐? 주체가 발행하는 자가 국가이면은 관보라고 부르고 지자체가 발행하면은 뭐라고 불러? 공보라고 불러요. 앞으로 책을 읽으면 수없이 나와. 관보나 공보에 고시해야 된다. 공고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그냥 국가가 주체면 관보, 지자체가 발행하면 공보 이렇게 보시면 돼. 그 대구 시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공고 고시에서 알려줘야 되는데 이런 행정계획도 관보나 공보에 고시에서 알려줘야 공고 고시에서. 근데 얘는 대외적으로 공고를 해줘도 우리를 구속하지 않는 계획이고 얘는 우리한테 고시에서 알려준다는 말은 이런 계획이 나왔어. 여기가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 되었어. 하고 우리한테 고시해줘서 알려준다는 얘기는 지키라는 거야. 그때 이제 우리를 구속하겠다는 거야. 근데 구속을 하는 시점이 이 관리계획을 결정해서 고시하면은 바로 우리를 구속하는 게 아니고 지형도면이란 걸 만들어서 고시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지형도면이 뭔데? 자세한 도면입니다. 그럼 관리계획은 뭔데? 도면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내 개별 토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가 힘들어. 관리계획 고시만 가지고는.
아시겠죠? 그런데 지형 도면이 고시가 되면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우리한테 고시가 되는 거야. 그때부터 관리계획 효력이 뭐한다? 발생한다. 이런 의미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뭐 봤어요? 세 가지 행정계획의 절차. 구체적인 절차를 본 건 아니고 두 개는 승인을 받고 관리계획은 입안에서 결정을 하는데 입안권자가 누구고 결정권자가 누군지 요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야. 결정권자 알 수 있어요? 원칙이 누구야? 시도 대도시 예외적으로 누구? 국장 이렇게 해야 돼. 시장 군수는 지구 단위 계획이 나왔을 때만 끄집어내고 지구 단위 계획이 안 나오면 시장 군수를 끄집어내면 안 돼. 결정권자에.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결정권자 누구야? 그러면 원칙은 시도 대도시. 자, 시도 대도시 지금 기억해 버리세요. 자, 시도 대도시 관리계 결정권자 시도 대도시를 외워요. 이해를 해. 어떻게 이해했다고? 광역자치단체한테 결정권이 있다고. 기초한테는 결정권이 없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니까. 응? 기초 중에는 누구한테만 결정권이 있고? 대도시. 대도시. 그래서 결정권자 누구야? 시도 대도시. 되겠어요? 예외적으로 국장. 국장이 결정은. 그 우리는 얘들을 일렬로 쭉 나열하면은 높은 장관부터 나온다니까. 장관이 맨 앞에 나와. 국장 결정은 있어요? 있다고 그래야지. 시도지사 광역자치단체 결정은 있어요? 있지.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대도시만. 그래서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얘들이 결정권자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지구 단위 계획하면은 국장 또 시도지사 또 지구 단위 계획은 시장 군수도 다 나오잖아. 시장 군수. 이 시장 군수 해버리면 별말 없으면 요 시장에 대도시 넣으면 다 들어가는 거야. 시장 군수 할 때 아시겠죠? 다 들어가는 거야. 대도시는 별도로 표시 안 해. 자, 그래서 우리는 입안권자, 결정권자 요 정도는 기억을 하자. 자, 요렇게 가지고 이제 계획은 요 세 가지가 우리 학습 목표예요. 의, 성격, 절차. 요게 우리 학습 목표입니다. 그럼 계획이 끝났어. 우리 국회법은 계획 만들어서 뭐 하는 법이죠? 집행하는 법이잖아. 집행은 요 세 가지 계획 중에 무슨 계획으로 집행을 해요? 관리 계획으로 집행하지. 그래서 이 집행 파트에서 공부하시는 내용이 결국은 무엇으로 결정하는 내용이다?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몇 개를 했어? 6개지요? 6개 했잖아. 그게 우리 교재에 어디에 나왔어요? 180페이지 나왔잖아. 아, 맞아요? 아니구나. 108페이지 아니. 박스가 있었죠? 없었나? 그것도 없었어? 어디서 있었어? 앞에 용어에서 봤죠? 용어에서. 용어에서 172페이지를 보시면 동그라미 4번의 용어를 하면서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박스 안에 기역, 미연, 디귿, 리얼, 미연, 비역 이렇게 해석이 있었죠. 그걸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집행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뭘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 6개를 공부하는 거잖아. 응?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 1번이 뭐를 공부하는 거야? 관리계획으로 맨 처음에 용도지역을 결정했죠. 용도지역. 필요하면 뭐도 결정했어? 용도지구. 또 필요하면 뭐도 결정했어? 용도 구역. 자, 용도구역이 뭐가 용도구역이더라? 개도시죠. 개도시수. 그 다음에 6번에 입지규제 채수구역. 이것도 용도구역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1번, 2번은 용도지역 지구구역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용도지역 지구구역을 정하는 제도예요. 3번은 뭐 하는 거예요? 기반시설을 자, 기반시설 처음에 뭐 한다? 설치도 하고 또 정비도 하고 또 개량도 하고. 자,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할 때도 관리계획으로 한다. 4번이 뭐예요? 도시 개발사업이죠. 도시개발사업. 자, 그리고 정비사업이죠. 자, 3번, 4번은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뭐를 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거.
자, 관리계획으로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하는 사업을 우리는 이렇게 불러요. 도시군 계획사업이라고 불러요. 질문. 도시군 계획사업이 뭐예요? 그래, 잘 들어보라고 그랬잖아. 다시 한번 잘 들어봐. 이거 좀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하는 사업 있죠. 그 사업을 도시군 계획사업이라고 하는 거야. 도시군 계획사업이 뭐라고? 그러니까 제 질문은 딱 두 개 중에 한 개예요. 답을 가르쳐주고 물어보는 거. 잘 들으면 답을 하는데 안 들으니까 답을 못하는 거야. 두 번째는 지극히 상식적인 거. 두 가지 딱 물어봐.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사업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거꾸로 도시군 계획사업이 뭐예요? 물으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하는 사업, 계획사업이 몇 개라고? 3개가 있지. 자, 3번에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거 하나 하고 도시개발사업하고 뭐하고? 정비하는 거. 도시개발사업은 신도시 개발하는 거죠. 정비사업은 재개발, 재건축하는 거죠. 이 두 가지는 이 법에 있다고 법이 따로 돼 있다고. 법이 따로 돼 있잖아. 그래 첫날 제가 국토계획법에서 분가를 한 법률이 2개가 있다. 분가란 말을 썼잖아. 여기 한 집안 식구인데 따로따로 나와 있어. 그러니까 요 3가지 사업이 비슷해요, 안 해요? 비슷할 수밖에 없지. 한 집안 식구니까. 근데 똑같아요. 조금씩 달라. 조금씩 다르지. 그래서 그걸 찾아내야 돼. 앞으로 공부하면서. 요 3가지 사업이 어떻게 갖고 다른가 이걸 찾아내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이 사업이 뭐예요? 무슨 법? 이게 도시개발법이죠. 정비사업을 하는 법 이름이 뭐예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정비법이 너무너무 비슷하고 헷갈린다. 우리는 5번, 6번, 5번이 아까 뭐 지구단위 계획이었잖아요. 몰라도 괜찮아.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는 요거부터는 여기까지 끝내고 이제 생각하고 5번, 5번은 자 우리는 요걸 지금 일단 보시는 거야. 자 그럼 우리는 맨 처음에 뭐 공부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공부하지요. 그 다음에 뭐 공부해?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공부하지요. 그 다음에 4번 도시개발법을 할까 안 할까? 안 하겠지. 요거는 법이 따로 돼 있으니까. 국계법이 다 끝나고 이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 4번 사업은 4번에 있는 개발사업 정비사업은 국토계획법 다 끝나고 도시개발법 정비법이라는 법을 따로 공부를 한다는 말이야. 그러면 6개 중에 우리는 국토계획법에서 1번, 2번, 3번, 5번, 6번을 공부하시는 거라고. 아시겠죠? 6번 공부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요거라고. 그럼 계획 끝났지? 집행 끝났지? 국계법이 많은 법인데 계획 만들어 집행하는 법이죠. 아 그럼 끝난 거야. 계획을 만들어 집행하는 법이 끝나는 거잖아. 자, 이 법은 왜 계획을 만들어 집행을 했죠? 가장 큰 재정 목적이 뭐였어?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서 집행하자는 게 이 법이잖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용도지역 공부했죠? 용도지역은 다방에서 커피 시켰죠? 커피로 부족하니까 또 뭘 넣었어? 설탕 크림을 넣었지. 거기 용도지구지. 용도지역은 모든 토지에 다 있어야 돼. 다방에 가면 무조건 커피든 뭐든 하나 마셔야 돼. 용도지역은 다 있어야 돼. 모든 토지에. 근데 용도지구는 모든 토지에 다 있어요. 필요한 데만 부가적으로 들어가. 필요한 데만 부가적으로 들어가지. 아시겠죠? 용도지역끼리는 중복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용도지역끼리는. 용도지구끼리는 중복이 될까 안 될까? 되지. 커피 한 잔에 설탕도 넣고 크림도 넣고 막 넣을 수 있는 거야. 자, 다방에 가서 메뉴판에 있는 것만 시켜야 돼? 메뉴판에 없는 걸 시켜도 돼? 다방에 안 가봤어 한 번도? 다방에 가면 메뉴판을 갖다 주잖아. 요즘에 안 갖다 줘요? 벽에 붙여놓고 그냥 다방에도 가면 다 붙여놔서 쌍화차, 유자차 다 붙여놔서 벽에다가 막 메뉴판을 들이민다는 얘기는
이거 중해시키라는 거지. 아무거나 시킬 것 같으면 무한도 메뉴판 갖다 줘. 그죠? 메뉴판에 있는 건 법령이 있는 거야. 그러면 용도 지역은 메뉴판에 있는 것 중에서 커피를 시켰잖아. 메뉴판에 있는 것 중에 시키는 거잖아. 그럼 용도 지역은 법령에 있는 것만 있어야 돼? 새로 만들어도 돼? 법령이 있는 것만. 새로 만들면 안 돼. 안 돼. 근데 메뉴판에 가면은요, 커피, 녹차 이렇게 적어놨어. 근데 우리는 요즘에는 커피 주세요. 예전에는 다방에 가면은 그냥 커피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왜? 커피 다 똑같았어. 그냥 시커먼 커피하고 네 입만 맞춰가지고 설탕 넣어서 먹으라고 그냥 해줬다니까. 근데 지금은 커피 주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 아메리카노 주세요 이러잖아. 어떤 뭐 저 어디 뭐 베트남이었나 어디였나 하여튼 그게 우리 예전에 나도 잘 모르는 개그맨이 그 이제 커피 뭐를 하던데 커피 맛이 크게 좋다고 하면서 한다는 소리가 아메리카노가 뭔지 알면은 아메리카노 안 마셔요 이렇게 하더라고. 제일 안 좋은 커피라면서 그러거든. 근데 아는 게 아메리카노밖에 없는데 아는 뭐 시키면 뭘 알아야 시키지 뭐 그죠? 자 어쨌든 뭐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커피를 시켜도 아메리카노 주스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법도 바꿨어 작년부터. 뭐라고? 용도 지역을 메뉴판이 없는 걸 새로 만들 수는 없지만은 그걸 갖다 쪼갤 수는 있도록 커피 종류를 3번을 시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용도 지역은 우리 도시 지역만 그런 거야. 도시 지역은 16개로 3번 됐지. 3번 시키고 또 필요하면 거기서 조례로 할 수도 있다. 3번 할 수도 있다. 조례로 3번 할 수도 있다. 조례로 새로 만드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돼. 새로 만드는 건 안 돼. 도시 지역을 3번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용도 지구는 어때요? 다방에 가면은 설탕 크림밖에 없다니까. 그지요? 그런데 내가 뭔가를 가져가서 넣어 먹어도 돼 안 돼? 되지. 그러니까 용도 지구는 새로운 걸 만들면 돼 안 돼? 되는 거예요. 용도 지구는 법령에 없는 것도 조례로 새로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어. 조례는 지자체 법을 말하는 거예요. 지역과 지구 차이점 아시겠죠? 예, 용도 지구는 조례로 새로 신설이 가능합니다. 근데 용도 지역은 조례로 새로 신설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기존에 있는 걸 3번 할 수만 있는 거예요. 자, 다방에 가서 커피를 마셨어. 커피를 마셨는데 배가 고파. 그러면 다방에서 짜장면을 시켜 먹어. 이게 용도 구역이야. 자, 이 용도 구역이라는 놈은 용도 지역하고는 전혀 궁합이 안 맞잖아. 설탕하고 커피는 너무너무 보완제잖아, 보완제. 근데 다방에서 짜장면이 먹는 게 이게 지금 뭐 어울려 안 어울려? 전혀 안 어울리잖아. 그래서 용도 구역이라는 놈은 용도 지역 지구를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장롱을 갖다 놔버린다니까. 장롱을 갖다 놔버리면 밑에 장판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 자리는 장판지 역할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용도 구역이 지정됐다. 우리 용도 구역 중에 귀에 익은 게 하나가 있지요. 개발 제한 구역. 요거 정도는 다 들어보셨잖아. 그럼 우리 동네 개발 제한 구역 지정돼 버렸지. 밑에 용도 지역이 뭔지 아무 필요 없어. 그냥 그 동네는 개발 제한 구역이야. 개발 제한 구역에 행위를 제한받아. 또 용도 지역을 덮어버린 게 하나가 더 있어. 그 지구 단위 계획구역인데 그건 아직 공부 안 했어. 자, 그래서 장판지를 덮어버리는 게 2가지를 공부할 텐데 우리는 1개를 들어봤네. 용도 구역. 자, 들어봅니다. 용도 지역의 지구가 지정이 되었어. 행위자는 어디에 제한을 받아? 지역의 지구가 지정됐어. 행위자는 어디를 제한받아? 1번 지역 제한받는다. 2번 지구 제한받는다. 3번 2개 다 받는다. 이때까지 커피 설탕 얘기한 보람이 없잖아. 커피에 설탕을 탔어. 그게 지역의 지구 지정한 거잖아. 어? 그러면 커피만 마셔요? 설탕만 먹어요? 둘 다 먹어? 아, 둘 다 먹잖아. 그러니까 용도 지역에 용도 지구가 지정되면 행위자는 둘 다 받는 거야. 아시겠죠? 자, 커피를 마시고 이제 짜장면을 먹어. 짜장면을 먹을 때 커피 맛이 나았나? 짜장면 먹을 때 커피를 또 마시면은 그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짜장면은 커피를 완전히 무시한, 커피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목적이에요. 얘는 아시겠죠? 전혀 관계없는 목적으로 한다. 지역 지구 구역의 관계를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세요. 다방에 갈 때마다 짜장면 먹어요?
그걸 고민한다면 그거는 상식이 아니잖아. 다 누가 다방에서 장면을 보고 그는 일부 특수계층만 하는 거야. 특수계층만. 단골 손님한테만 해주는 거야. 단골 손님한테만. 그러니까 지구나 구역은 필요한 데만 국지적으로 지정하는 것이고 용도 지역은 다 깔아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역으로 부족하니까 2차적으로 지구, 용도 지구로 부족하니까 3차적으로 구역이 들어가. 그런데 지구는 지역을 위해서, 설탕은 커피를 위해서. 근데 짜장면, 구역은 커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목적. 아시겠죠? 그렇게 지역, 지구, 구역의 관계를 좀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지난주에 용도 지역의 종류를 했죠? 예, 185페이지인가요? 거기부터 용도 지역의 종류가 있었습니다. 제가 3월 달에 들어오면은 이런 얘기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안 하죠. 3월 달에 들어오면 그럼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절대 못 알아들어. 그 뒤에 앉아서 혼자서 궁시렁 하다가 야, 옆에 누가 강의 잘한대, 누가 강의 잘한대 이러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인강으로 빠져. 인강으로. 그래서 인강 찾아 산만리. 인강 찾아 산만리. 그러니까 합격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선도를 해주셔야 돼. 아, 네가 처음부터 수업을 안 들어서 그래.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들어. 11월 달부터 다시 들어.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11월 달부터 들었거든. 그런데도 하나도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한다고? 아, 여기 공부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다른 데 간다니까. 그런 사람 많아요. 실질적으로. 3월 달에. 자, 용도 지역이란 것은요. 용도 지역이란 것은 개발을 할 거냐, 보존을 할 거냐 하는 걸 구분하기 위해서 정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개발할 토지와 보존할 토지를 뭐한다? 구분하는 것인데 개발할 땅을 우리는 무슨 지역이라고 불렀고? 도시지역. 우리가 앞에 도시군 할 때 도시하고 이 도시지역은 다른 거야. 도시는 대구시가 하나의 도시고요. 대구시가 도시고 도시지역은 대구시란 도시를 놓고 무슨 절차로? 지금 우리 지금 무슨 절차야? 너 그 당시 잊어버렸다. 이게 무슨 절차야? 관리계획으로 하는 거야. 전부 다. 이 6개는 전부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야. 관리계획 절차로 어디에서? 특광시군에서. 또 잊어버렸잖아. 특광시군에서 무슨 절차로? 무슨 절차? 관리계획 절차로 도시지역이라는 걸 정하는 거야. 자, 다시 보세요. 대구시는 도시야. 대구시를 쪼개 개발할 땅하고 보존할 토지를 쪼개는 거야. 무슨 절차로? 관리계획 절차로. 그 중에 한 개 개발하는 용도지역을 도시지역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시 안에 도시지역도 있고 비도시지역도 있는 거예요. 응? 이해갑니까? 대구시는 도시지역이다. OX. X라니까. 대구시는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하나의 도시의 단위야. 대구시라는 도시를 놓고 계획을 수립을 해. 대구시 안에서 이 동네는 도시지역, 이 동네는 비도시지역 이렇게 나눈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대구시 안에도 개발하는 도시지역이 있고 개발 못하는 비도시지역, 시골지역이 있는 거라고. 아시겠죠? 대구시는 도시지역이다. X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개발할 수 있는 도시지역이 있고 나머지를 전부 무슨 지역이라고 그러면 돼? 비도시지역이라고 그러면 되죠. 비도시지역이 뭐던가요? 관농자였죠? 자, 농림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요거는 그냥 무조건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이죠. 농림은 농림업을 진흥. 무슨 목적? 농림업의 생산이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뭐 때문에 보존했어? 자연환경 등을 보존하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얘는 보존 자체가 목적이야. 그런데 명확하게 보존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는 관리지역, 어정쩡한 지역이죠. 여기는 보존하고 개발이 이렇게 복합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그래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도시지역처럼 관리하는 관리지역도 있었죠. 관리하다가 도시지역으로 보내줄 거야.
지금 당장 도시적으로 지정하기는 곤란해. 그 관리는 무슨 관리? 계획관리지역이라고 그랬죠. 자, 농림지역처럼 관리할 거야. 농림지역처럼. 무슨 관리? 생산관리. 자연환경 보전지역처럼 관리할 거야. 무슨 관리? 보전관리. 그게 개생부 아닙니까? 그래, 관리지역이 이렇게 세 개로 세분이 되고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해서 비도시지역이 총 몇 개로 나눠졌어? 5개. 도시지역은 뭐죠? 도시지역은 뭐라고 그랬어? 주상공록이죠? 주상공록. 주가 뭐예요? 주거지역. 상이 뭐예요? 공원. 녹은. 주상공은 무조건 개발입니까? 여기도 보존하는 땅이 있습니까? 녹지는 보존입니까? 개발입니까? 그럼 도시지역이라고 전부 개발만 합니까? 보존하는 땅도 있습니까? 있지. 도시지역은 개발도 하고 정비도 하고 관리도 하고 보존 전부 하는 가장 복잡한 지역이에요. 여기까지는 누가 만들었다고? 국회에서 만든 거예요. 국회에서. 국회에서 만든 법을 뭐라고 불러요? 국회에서 만든 법을 뭐라고 불러? 법률. 자, 시골 지역을 이렇게 관리지역 3개 나누고 농림, 자연환경 뭐 이렇게 관농자로 나눈 건 법률에서 나눈 거야. 도시지역을 주상공도로 구분해. 법률에서 나눈 거야. 그런데 이렇게 법률에서 나눈 요것만 가지고 도시지역은 요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이걸 또 세분을 했잖아요. 세분을 뭘로 세분했어? 이는 법률이니까 이제 대통령으로 했지. 대통령령을 다른 말로 무슨 말 뭐라고 부르면 돼? 시행령 같은 말이죠. 자, 대통령으로 요거를 몇 개를 세분했더라? 주상공록을 16개로 세분했지. 자, 이거 외우라고 그랬죠. 주거지역은 어떻게 세분해서 전일준, 전종이 몇 개? 2개. 일반이 몇 개? 3개. 주거지역이 총 몇 개? 전일준, 공업지역이 똑같이 전일준이죠. 공업지역도 전일준,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 공업지역이 몇 개? 상업지역은 어떻게 됐어요? 중일유건이죠. 중일유건. 자, 중일유건. 중이 뭐예요? 중임상업. 일이 뭐예요? 그는. 유는. 자꾸 해야 돼. 말을 안 하면 안 늘어요. 자꾸 말을 해야 늡니다. 중일유건. 이게 상업지역이 4개죠. 자, 녹지지역은 어떻게 나눠져요? 보생자. 이렇게 해서 3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요거 일단 이번 진도에서 암기하는 게 우리 목표예요. 다음에는 요걸 지정하는 목적도 우리가 한번 구분해야 돼. 그러니까 요거는 기초 기본 강의에서 끝내야 되는 거야. 나중에 3, 4, 5, 6을 가서는 요 종류하고 뭐 목적 외우고 이거 할 시간이 없어. 이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도시역이 16개 해서 총 법령에서 몇 개를 나눴어요? 21개를 이렇게 지정하고 세분을 했지요. 21개.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용도지역은 요 21개 말고는 만들면은 안 되는데 이제는 요 도시지역은 요게 세분화되어 가지고 필요하면은 또 조례로 또 뭐를 할 수 있어? 조례로 세분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조례 내용은 공부할까 안 할까? 조례는 어디서 만드는 법이야? 지자체. 지자체법이란 말은 대구시 조례와 서울시 조례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어 없어? 못 나오지. 그러니까 조례로 정한다는 사실만 알면 되고 조례로 세분할 수 있다는 사실만 알면 되고 우리 공부의 대상은 아니라고. 우리는 법령만 공부하는 거야.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하고. 자, 여기까지 보시고 조금만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이건 뭐